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미분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미분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매번 미분을 할 때마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하면 꽤 귀찮습니다. 도함수의 정의 어떻게 썼죠? 항상 fx가 있다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d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f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fx, 이걸 해가지고 위에 fx를 x 플러스 dx를 때려놓고 fx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fx를 빼준 다음에 dx로 나누어서 이제 dx 값을 극한값으로 보내주는 거죠. 0을 극한값으로. 항상 이 정의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계산량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일반적인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공식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이번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의 기본 공식, 가장 우리가 쉬운 함수,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면 0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미분은 순간적인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수함수는 x가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이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수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분값은 0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 1차 함수, 순서대로 있는 거죠. 상수함수를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우고 뭐 2차 함수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x에 있는 기울기 값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일반화한다면 x의 n승, n승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n차항이 앞으로 내려오고 뒤에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함수에 상수항이 붙어 있다면 상수항은 그대로 빠져나온다. 이 정도 성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정리잖아요. 이 정리라는 것은 정의와는 다르게 막 써서는 안 되고 한 번쯤은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하고 또는 증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서 손쉽게 사용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x의 n-1승이 왜 그렇게 되는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함수의 정의로 한다면 이런 형태로 기계적으로 이제 쓰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산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살짝 살펴보면 이 밑에 교재에서는 이걸 인수분해 형식으로 풀긴 했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게 된다면 x의 dx의 n승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할 때 이걸 늘려뜨려 놓습니다. 각각 하나씩의 항으로 곱하기, 그리고 이거를 몇 번을 곱할 거냐면 n번을 곱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걸 계산할 때 막 이걸 또 계산하면 엄청 식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x를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x를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x를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싹 곱하면 얘는 일단 x의 n승은 하나 튀어나오는군. 그 다음에 요번에 맨 마지막에서 dx 각 괄호별로 다 나머지는 x를 넣고 dx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dx가 나오고 x의 n-1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괄호 하나에서는 dx, 나머지 거에서 x를 뽑아서 싹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나올까요? 총 해서 n개가 있기 때문에 n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dx만 곱한 거, 여기서 dx, 그리고 각 괄호에서 여기서도 dx, 여기서 dx 뽑아낸 마지막 항은 dx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인수분해하는 과정하고 똑같은데 일단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 대입을 해보죠. 이 식을 바라보게 되면 dx가 0으로 갈 때 보시면 이 식에서 xn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dx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dx분의 n dx의 x의 n-1. 그 다음에 뒤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dx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x에 뭐가 붙겠죠? x에 n-2승이 붙을 거고요. 마지막에 dx에 n승이 붙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d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상세를 이렇게 하겠죠. dx 있는 것도 하나 떨어지고 얘는 n-로 떨어지고 이 다음에 dx를 0으로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가 없어집니다. dx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애들은 다 0으로 가버리고 남는 숫자는 얘만 남는 거죠. 얘는 dx가 1차이기 때문에 하나만 없어지고 남는 이 부분. 그래서 이 값은 n-1승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이 n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dx를 0으로 보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미분하여라. 그렇다고 하면 2차 항이 앞으로 떨어지고 2의 x, 그 차수를 하나 떨어지는 거죠. 2-1승. 그러면 2의 x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x의 몇 차가 나오든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암산으로 되는 거죠. 10을 미분하면 이거는 그냥 0, 상수함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각자 미분을 하면 6x를 미분하면 차수가 얘는 1차이기 때문에 1이 앞으로 내려오고 0차가 되니까 6, 그리고 상수함수는 또 0, 그렇기 때문에 6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미분을 하게 되면 4의 x3승을 미분하게 되면 3이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3-1승.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12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암산으로 쉽게 해볼게요. 그렇게 한다면 얘는 2a의 x,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원래는 각각에 대해서 또 이걸 써야 되겠죠. d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f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fx를 쓴 다음에 각각의 fx 자리에 이 함수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 쓸모 있는 정리를 증명을 해 놓았고 이제 우리는 그걸 편하게 갖다 쓰면 되니까 그 다음 편하게 도함수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과 차의 미분 공식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앞에 문제 풀 때 더하기를 그냥 써버리긴 했는데 각각 어떤 함수의 fx 더하기 gx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각각을 미분해서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렇게 되는데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정리기 때문에 뭐 사실 일상생활 할 때 미분의 값을 쓰기에는 그냥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일단 공식이 만에 하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바로 또 이걸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블라블라블라 dx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증명 과정을 그려 나오는데 살펴본다면 그냥 이 정의, 도함수의 정의대로 쓴 거죠. x 플러스 dx, g의 x 플러스 dx 빼기 fx 빼기 g 플러스 gx,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쪼개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모으고 gx 부분을 이쪽으로 모으게 되면 얘가 f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g 도함수의 정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해주면 각각의 미분을 해서 더해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곱에 대한 두 함수가 그래 덧셈은 알겠어. 근데 얘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그러면 직관적으로 딱 보면 그렇게 되겠죠. 더하기도 그냥 됐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f 미분한 거랑 g 함수 미분한 거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약간 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시면 앞에 함수를 미분한 거랑 뒤에 함수를 그대로 쓰고 앞에 함수를 그대로 두고 뒤에 함수를 미분하는 거를 곱해서 합해준 형태입니다. 약간 예상과는 다르죠. 근데 이거를 살펴본다면 수식으로 이제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리미트 d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x 플러스 dx 그리고 gx 플러스 dx 한 다음에 곱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덧셈처럼 쉽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잘라내기에는 아까는 덧셈이니까 그 결합법칙에 의해 가지고 잘라낼 수가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쉽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잘 보시면 이 부분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g의 x 플러스 dx 곱하기 fx 그리고 g의 x 플러스 똑같은 숫자 이거랑 똑같은 항을 빼주고 더해줬습니다. 수학에서 가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면 결국엔 약간 트릭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 분자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값을 더해주고 뺐기 때문에 분자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항을 더하고 빼고 봤더니 남는 게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g의 dx로 끄집어내면 남은 게 fx 플러스 dx 그 다음에 fx로 나눠지고요. 뒷부분은 fx로 끄집어내게 되면 남은 게 g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여기까지 행태를 보고 나면 이제 조금 보이시죠? 이 부분 f의 도함수네. 그리고 dx는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나왔고 뒷부분 이걸 보시면 이렇게 묶어서가 g의 도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f는 그대로 뭐 dx가 0으로 가는데 dx 부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뒷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곱셈의 그 미분 공식은 결국에는 생각과 다르게 맨 처음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였을 텐데 이게 아니고 따로따로 한 번씩 미분을 한 겁니다.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것들을 더해주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따로 써보는 게 좋아요. 이걸 F, 이걸 G라고 놓는다면 Y'은 앞에 공식 F 미분 G 더하기 F의 G 미분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F는 4x 플러스 3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F의 도함수는 이건 앞에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G를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둔다면 G의 미분값은 6x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F 도함수 4 그리고 G는 그냥 한번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더하기 F를 그대로 쓰고 3 그리고 G의 미분 6x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합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 결과가 이거를 다항식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럼 다항식의 함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미분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궁금하신 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곱이 나왔으면 다음은 나눗셈에 대한 미분 공식입니다. 이것도 예상되시죠? 이거 야 그럼 미분해서 쓰면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죠. 곱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곱셈처럼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쇄법칙입니다.
연쇄법칙이라고는 하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자, 합성함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합성함수는 함수가 두 번 가는 겁니다. x가 fx로 갔다가, 그렇죠? 얘가 또 뭔가에 g로 가는 겁니다. 얘를 y라고 놓는다면 얘는 gy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x가 한 번 간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g의 fx라는 표기법을 사용하죠.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체인룰에 대해서, 연쇄법칙에 대해서 증명과정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증명하기엔 조금은 제가 강의하는 범위에서 약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함수를 f의 gx라고 한다면 이 값을 u라고 놓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전체 f를 미분하고 이 안에 거를 미분해서 뒤에 써주는 모양입니다. 문제 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u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u는 2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y는 그러면 u의 10승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이걸 그냥 미분하시면 된다. u의 10승을 y 미분을 하면 n차 함수기 때문에 10에 u의 9승이 나올 텐데, 이건 u와 y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사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u를 건드린단 말이죠. 여기에 다시 u'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u'은 dx분의 du가 되겠죠. 이 부분.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10에 u의 9승을 일단 써놓을게요. u의 9승. 그 다음에 u'은 여기서 u'은 4x가 되기 때문에 4x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u는 사실은 이 식에서 제가 임시적으로 u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거기 때문에 이건 다 x에 대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식은 10에 2x제곱 플러스 1에 4x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함수가 하나, 두 번을 갈 때 이걸 미분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기보다는 이건 맞지 않고요. 앞에 함수 전체 fx를 미분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함수, 여기서 첫 번째로 가는 함수를 미분해서 뒤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결국에 y의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보면 목의 미분 공식인데, 이걸 보시면 그 g분의 f라는 함수는 f의 g에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곱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곱셈의 미분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두고 g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할 건데, 이 부분에서 얘는 사실 엄밀히 보면 x가 gx로 갔다가 그 다음에 gx분의 1로 간 거예요. 그쵸? 합성함수입니다. x가 gx로 가고 gx분의 1로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식을 다시 써보면 이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아, g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제 g분의 f'으로 써볼까? 앞에 건 처리가 됐고, 더하기 이 부분입니다. f는 남았고 얘를 미분하려면 얘도 그냥 n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고 g는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g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g의 f'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g 제곱분의 f의 g'이 되고, 마지막으로 g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제곱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합성함수의 뒤에 그 연쇄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미분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n차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 그리고 함수의 덧셈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증명은 한번 과정을 살펴보셨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